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가 인사드립니다. 충성! 제12탄에서는 불행의 씨앗을 낳은 한강다리 폭파에 대해 당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방송에서 본인의 육성을 직접 특유의 느릿한 목소리로 방송을 몇 차례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국민 여러분, 적이 서울로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싸울 것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과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국민들께 전합니다. 그 방송을 몇 차례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은 이미 녹음된 육성을 방송으로 틀어진 것으로서 그 시점에 대통령은 유리창도 다 깨진 3등 열차에 몸을 싣고 비서관 1명, 경호원 2 내지 3명과 함께 야반 도주하듯 서울을 빠져나간 지 4시간 지난 시점이었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육성 방송 소리만 듣고 서울에 남아있던 시민들의 실망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서울의 대공황 그리고 탈출 러쉬, 이것은 대통령이 서울을 빠져나간 후 더욱 가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떠나버린 서울에 남아있는 강요들도 제 살 길을 찾아서 각각 알아서 한강다리를 건넜으며 늘상 영국 신사처럼 행동하시던 신성모 국방부 장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혼란과 공포, 북한군 탱크들이 중앙청까지 진출해서 우리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내걸었으니 한강다리를 빨리 폭파해야 한다는 시점으로 본 것이겠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정설은 문산과 파주 쪽에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수색적으로 공격이 오면서 그중 일부의 적군이 김포를 향해서 한강을 넘어올 채비를 전부 다 갖추고 있을 때 최병덕 참모총장은 도남동 부근으로부터 북한군의 탱크가 이미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교를 빨리 폭파하도록 지시한 후 본인은 정작 서울을 탈출 시흥으로 주력량을 처벌했던 것입니다. 최병덕 총장이 한강다리를 즉시 폭파하라고 지시한 것은 27일 오후부터 이미 폭파 준비를 마치고 공병학교의 작업조는 폭파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한강다리의 조기 폭파로 뿔뿔이 흩어진 지휘부 상황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다리 폭파 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육군본부의 과장급 장교들의 증언과 다른 증언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후락 과장, 후에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인물이죠. 그 외에 백선진, 이규학, 안강호 같은 이들은 당시 육본의 과장급 장교들이었는데 이미 한강교가 폭파되어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서 폭음소리와 기총소사 소리가 들려 오후 4시쯤 마포와 광나루 쪽으로 흩어져 강을 건너려고 선박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물론 앞에 설명드린 이 육군본부 과장급 장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려고 선박을 찾았지만 선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은 흩어져 가지고 수영으로 한강을 건넜고, 나머지는 이미 한강 철교가 폭파되었기 때문에 덜 부서진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난간 쪽으로 기어 올라가고 용산으로 와서
운 좋게 건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사단장 유재영 장군의 증언도 있습니다. 28일 새벽 2시 전 6분에 들렸더니 최병덕 총장이 서울을 빠져나가기 직전 유재영 사단장을 만났다고 해요. 이때 최 총장은 당신은 서울을 떠나지 말고 일선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라우 라고 해서 그대로 사단장은 자기 부하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총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도남동으로 갔었대요. 도남동에 가보니까 우리 군은 흩어지고 없었으며 저기 탱크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리더래요. 할 수 없이 다시 육군본부로 돌아오니까 이미 빠질 사람 다 빠져나가고 없고 소령급 장교만 몇 명 있을 뿐인데 육군본부 건물은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군의 비상전화가 통화가 가능해서 최병덕 장군은 거기에서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에 유재영 장군은 한국군으로 편입할 때 자기 아버지와 같은 날 부자지간에 한국군에 편입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같이 입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입대 동기생 아닙니까?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장군으로 진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영 장군은 장군을 달고 별 하나를 달고 이사단장으로 보직해서 있었고 아버지는 장군 승진이 안 돼서 유승열 대령은 대령 계급으로 3사단장으로 있었는데 서로 안부만 확인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몸 관리 잘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이쪽 전방 전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겠죠. 유승열 대령은 후에 육군 소장으로 퇴역했으며 아들은 끝까지 군대에 복무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유재영 장군도 할 수 없이 덜 부서진 철교 2로 한강을 건너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왔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치업 육군본부 작전국에 있는 이치업 차장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한강다리 폭파 후 미 군사 고문관들도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빙거 쪽 한강변에서 어떻게 한강을 건너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 난리가 났더랍니다. 이때 이치업 대령이 권총을 하늘에다가 몇 발을 쏴대면서 질서를 정리 후에 이들을 순서별로 도강을 시켰다고 본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참모 총장이 육군본부를 떠나 서울을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참모들과 일부 장교들, 병사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저기 탱크부터 파괴해보려 했으나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군대라는 집단은 솔직히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사기가 높아야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소속감과 연대감으로 똘똘 뭉쳐서 요즘 시쳇말로 으쌰으쌰 하면서 싸울 용기도 나는 것인데 기존의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본부 병사들 1사단과 2사단과 7사단 등 중소부 지역에서 험하게 싸우다가 밀리면서 미아리 꼭에서 한 번 더 싸우고 그러고 서울 시내까지 밀려왔는데 이런 장면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시내 골목골목에는 적 탱크와 차량들의 행렬이 보이고 하늘에는 적 야크 비행기가 기총사격 소리와 서울 점령이 되었으니 투항하라는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었으니 병력 장악은 조금도 할 수 없었고 오래 전선에서 싸우다 내려오는 우리 군인들이 벌써 눈알에 돌아가 있더랍니다. 자신들에게 총을 쏠까봐 두렵기도 했다고 합니다.
육군본부 군수국장인 양국진 대령의 증언을 들어보면 26일까지만 해도 서울에 남아있던 병참물자들을 아주 원활하게 후송작전을 잘 했대요. 한강 건너라고. 그런데 27일부터는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한강다리는 물론 한강 쪽의 도로가 군대와 피난민들로 뒤엉켜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한강다리 폭파는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최병덕 참모총장의 지시하에 6번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공병학교 장병들에 의해서 사전에 한강 교각 아래에 폭약을 설치해 두었던 것을 최병덕 참모총장과 일부 지휘부 간부 장교들과 이시영 부통령이 한강 인도교를 넘자마자 폭발을 했는데 지구가 쪼개지고 한강 바닥이 뒤집어질 듯한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폭파된 것입니다. 폭파 당시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있었으며 몇백 미터 밖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모여있던 피난민과 군인들은 섬광과 함께 얼굴에 뜨거운 화기를 느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위력을 실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강교 폭파로 우리 군은 육개사단 4만 4천여 명과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모두 서울 시내에 버리고 한강가에 내던져버리고 맨몸으로 한강물에 뛰어들어 피난민들과 함께 도강을 했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지옥이 아닐 수 없었으며 눈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여기서는 한강대를 폭파하는 긴박한 상황까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편에서는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써 입은 피해와 책임 소재, 최창식 대령의 재판과 총살 소식,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남편의 복권에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처절하게 나라를 상대로 싸웠던 비련의 옥정의 여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밀리터리 덕후 길동현의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